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1번 분들의 어떠한 좀 악마 같은 매력, 나쁜 매력에 휘둘리는지 여기 적혀있는 편지부터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이 카드 보자마자 뭐지 이분?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카드 보자마자 포스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기가 강하다라고 하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대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기싸움을 하거나 약간 요런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내가 눈짓 한번 쓱 하면 약간 뭔가 분위기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평소에 내가 장난을 잘 치고 편하게 있더라도 누군가 이제 선 넘는 발언을 하면 뭐? 약간 이러면 상대가 좀 깨갱하게 되는 약간 그런 포스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일본 분들이 막 더 넘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제압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풀어주거나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막 엄청 꼰대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꼰대 같은 면이 있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예의나 예절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유롭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이나 언행이나 뭐 옷차림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하는 게 예의지. 약간 요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 평판도 좋을 수가 있고, 특히 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평판이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약간 에겐이냐 테토냐 하면 테토 쪽에 가까우신 분 같고, 이분은 약간 캐릭터가 세가지고 여자라면은 테토녀? 약간 요런 소리 자주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타입이 내 사람을 좀 잘 챙겨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도 정치질 같은 거에 내가 쉽게 당하거나 이러는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마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적이 생겼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눌러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면 세상 든든한 사람, 반대로 내 적이 된다 그러면 좀 암울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동물로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호랑이나 곰? 약간 그 초식 동물은 아니에요, 적어도. 삭? 귀여우면 삭?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포식자. 그러니까 조용한 포식자. 내가 뭐 굳이 으르렁대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자가 움직이면 밀림이 긴장한다. 약간 요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본 분들이 조용히 있다가도 내가 어떤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은 주변 환경이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키카드 자리에 조종 카드가 떠가지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진짜 내 매력을 내가 악용해야겠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야겠다. 약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되게 해야겠다. 약간 그렇게 하면 진짜 가스라이팅을 잘 하실 수 있는 타입 같거든요. 이게 일본 분들의 나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이고요. 여기 이게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는 조종대 카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회사나 이런 이익 집단에서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그 회사, 그 공간의 분위기 메이킹까지 가능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내가 어떤 일을 밀어붙이거나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 분한테 좀 유리한 쪽,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마음먹은 쪽으로 환경이나 사람이 좀 바뀌어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 분들이 이성들 사이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쉬운 상대는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놓고 내가 상대를 막 잡돌이하거나 막 쥐잡듯이 잡는다던가 막 약간 그런다기보다는 이성들이 평소에는 장난을 잘 치고 그래도 좀 결정적인 순간이나 일본 분들이 화났을 때 일본 말을 좀 잘 듣게 된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일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적인 매력, 그리고 악용할 수 있는 악마적인 매력 모먼트 두 장을 뽑아봤는데, 여기 천사적인 매력 자리에 8번 완드 카드가 나왔고, 악마적인 매력 자리에는 소드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은 행동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좀 씩씩한 분들이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도 있는 편이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말을 뱉으면 무라도 써는 사람이고,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그런 끈기나 행동력이나 의지가 있는 분이고, 이 완드 8번은 되게 빠르게 어떤 상황이 휙 변하는 거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 자체도 좀 빠릿빠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걸음이 빠를 수도 있고, 눈동자를 막 굴리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머리가 막 샥샥 굴러가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저 사람은 똑똑해. 머리 굴리는 게 빨라.
막 행동이 재빨라. 뭔가 척척해. 약간 요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1번 분들 같은 타입이 되게 든든하다라는 그런 매력을 느끼는 이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성들이 봤을 때 생활력이 있어 보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재하거나 해결을 잘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1번 분들이 여성이라면 여장부 느낌?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타입이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 회사라든가 어떤 동아리나 이런 데서도 임원이나 운영진 맡기면 되게 잘할 타입처럼 보이고, 무엇보다 완드카드가 2장이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완드카드는 좀 섹슈얼한 매력? 성적 매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스킨십? 그래가지고 좀 글래머러스하거나 좀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도 이번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거나 막 취미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깅, 헬스, 수영, 필라테스, 크로스핏, 약간 이런 건강미가 느껴지는, 그래서 좀 섹시하다라고 해야 되나? 좀 육체적으로 매력적이고 탄탄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이성들이 좀 많을 수 있고, 이게 그냥 깡마른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피지컬이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여자라면 걸크러쉬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분들이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공처가 사랑꾼 남편을 만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르고 1번 말고 다른 데 눈길 잘 안 돌리는 그런 좀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남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번 분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든든한 나의 인생의 파트너로서 되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게 평가하는 그런 이성을 만나야 1번 분들의 매력도 되게 만개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유니콘 같고, 당연히 그런 사람 만나면 모두가 좋지 않나요? 약간 이럴 수 있는데 1번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신 편이에요. 본인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다른 타입들보다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물론이지만 회사 같은 데서도 내가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가 회사 만족도를 크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여기 1번 분들의 악마적인 매력자리 소드 5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강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1번 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어. 철벽이야. 넘사벽이야. 약간 이렇게 느끼고 내가 힘없이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좀 고집이 있는 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이 크게 부딪힐 수가 있는 게 바로 좀 꼰대 상사나 꼰대 연상이나 꼰대 이성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상사랑 만나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타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성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별로인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없는 막 사탕 발림을 막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가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약간 성격이 고든 부분도 있어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사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열등감 같은 걸 잘 느끼시는 성향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죠. 여기 사람들이 본 1번 분들의 평판 종합 자리에 보시면 완드 7번 카드가 떠가지고 내 주장을 되게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보통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딪히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들이 좀 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1번 분들의 성격이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성들 사이에서 1번 분들을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무섭지만 멋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체를 차리거나 독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번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그런 편이라는 거를 다들 느끼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리더를 보좌하는, 섬기는 그런 걸 좋아하는 서포팅 성향의 사람들이 1번 분들을 진짜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요. 무서운데 좋아, 무서운데 멋있어, 무서운데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주인님과 신하? 약간 그런 느낌의 관계? 야한 소리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1번 분들이 평소에는 좋게 넘어가는데 한 번 이놈 봐라, 이거 선 넘었는데 그러면 철저하게 짓밟아주는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여기 이 거인처럼 상대방한테 틈을 안 주고 말로 막 다다다다 쏴대거나 논리싸움으로 이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성향이 발생이 되면은 상대방이 살짝 상처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웬만하면은 1번 분들이 그렇게 큰 트러블을 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1번 분들을 본 적들이 어떤 부분에서 1번에게 질투를 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지, 그리고 반대로 팬들은 1번 분들이 어떤 모습에 환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좀 의외였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적들의 질투 포인트 컷 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순수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적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1번 분들이 가볍게 자기를 대할 때 장난처럼 아무 생각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순수함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이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포인트에서 뭔가 킹받음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진심으로 1번을 견제하고 이기려고 들고 있는데 1번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진지하게까지 생각해 받아들여 약간 이러면서 되게 한수 위잉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웃으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이 되게 나만 과몰입한 바보가 된 것 같네, 약간 사람 바보 만드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게 되게 1번 분들이 큰 노련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노련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굴을 심하게 붉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여유롭게 상대방의 공격을 춤추면서 쓱 피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적들이 1번 분들한테 질투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대요. 뭔데? 진지한데? 난 장난이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뭔가 내가 이기기 힘든 상대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1번에 손하기 위해서 내가 농락당하는, 노란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반대로 1번 분들이 좋아하는 이성, 그리고 팬들이 환호하는 1번 분들의 모습 자리 보면 소드 2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게 약간 1번 분들이 내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내유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는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내가 고민이 많을 때도 있고, 그 고민이나 슬픔 같은 거를 내 사람들한테는 날것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혹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 여기 소드 2번 카드는 내가 어떤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약간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약간 논리적인 선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만 보면은 냉정하네, 차갑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민하는 과정을 보는 측근들은 절대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1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한 결정을 할 때도 웬만하면은 모두 잘 되는, 모두 행복한, 모두 챙기는 결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진심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느끼는 사람은 1번은 되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 같아, 그리고 나를 좀 아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랑 아닌 사람의 바운더리 자체가 좀 높고 강한 타입일 수 있어요. 내 사람으로 한 번 인식되면은 막 생일 선물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감정을 배려도 해주고 약간 이런 수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이성이나 동성 뭐 차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도 이성처럼 되게 각별하게 대하고 이성도 동성처럼 편하게 대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끔은 좀 혼자 착각하는 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여기 보면은 1번 분들의 매력의 부작용 자리 컵 에이스 카드가 떠가지고, 1번 분들은 약간 이성도 동성처럼 동성도 이성처럼 돼 있는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이 좀 상대방한테 생각보다 크게 다가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스스로는 몰랐는데 누가 날 좋아한다더라, 약간 이런 걸 뒤늦게 알게 되거나 누군가한테 들어서 알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내가 가식을 떨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이런 타입 같진 않아요. 오히려 좀 털털하고 정직한 쪽인데, 그래서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조금 1번에게 마음이 생기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분들이 내가 털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프리하게 한 악수가, 선택이 그 상대의 이성을 심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좀 꽉 잡았네 악수할 때. 내가 걔가 날 좋아한다고? 약간 나 진짜 몰랐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1번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이성들한테는 심장에 막 푹 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너 되게 그런 거 귀엽다 하면은 상대방은 겉으로는 뭔데 이러지만 이제 집에서 혼자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보고 귀엽다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한 건가? 귀여운 이성이 취향인가? 약간 블라블라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일본 분들을 두고 뒤에서 어떤 핫한 뒷얘기가 오가나 봤는데 일본 분들이 스스로는 본인이 중성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의외로 일본 분들이 이런 성적인 매력 관련된 얘기가 자주 오간다고 하거든요. 일본 예쁘지 않냐? 일본 되게 매력 터지지 않냐? 일본 괜찮은 여자지, 괜찮은 남자지, 약간 이런 얘기? 혹은 저번에 나한테 일본이 이런 장난 쳤잖아.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행동이랑 외적 매력 관련한 뒷얘기가 조금 많이 오가요. 속으로는 그래 일본 성격도 괜찮지. 되게 매력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오가는 뒷얘기에서는 행동 자체가 많이 오가요. 그리고 이성분들만 아니라 동성들까지 약간 일본 분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대요. 그때 일본이 이렇게 인사했잖아. 그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때 일본 삐끗했잖아. 귀엽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본 분들의 어떤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 눈에 좀 인상 깊게 기억이 되고 회자가 된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라는 사람이 매력이 동성, 이성 모두한테 먹히고 약간 덕질하는 사람도 있는 느낌이에요. 의도 안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약간 눈에 띈다. 그래서 약간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역시 1번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1번 분들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조언을 하고 리딩을 마무리하면요. 여기 1번 분들이 이런 나의 매력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모습이 뭘까? 부터 봤더니 교환 카드가 떴거든요. 확실히 1번 분들이 사람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래의 1번 분들이 약간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누군가한테 내가 지식이나 경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은 어떤 영혼적인 조직의 수장을 뜻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곳, 조직의 사다리 맨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력이나 리더십이나 주관 등을 내가 잘 활용하면은 미래에는 실제로 그런 정신적인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앞장서고 신뢰랑 존경을 얻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룹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잠재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번 분들이 매력으로 성공하려면 공략 포인트부터 알아보자. 1번 분들의 매력에 감기는, 그러니까 홀리기 쉬운 사람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 봤더니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좀 둥글둥글한 성격의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안 강하고 모나지 않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마찰피하는 그런 타입 혹은 성숙한 타입이 기본적으로 1번 분들이랑 잘 맞아 보이고 1번한테 본인에게 없는 어떤 리더십이랑 강한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무기 카드잖아요. 이거는 용이 되기 직전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될성 부른 떡잎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만약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내가 리드를 하되 상대방을 무시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널 알아보는 건 나뿐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좋거든요. 너 내 눈엔 멋있어. 내 눈에 너 똑똑해. 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널 믿어. 너의 가능성을 내가 알아봤지. 네 옆에 나란히 설 사람은 나뿐이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너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건 나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면은 상대방이 약간 수동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충성을 한대요.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착한 가스라이팅.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1번 분들의 매력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분야, 매력이 터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살펴보니까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1번 분들은 내가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야지 그 포텐이 완전히 만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누군가한테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리드하는 그런 자리에 앉으면은 1번한테도 좋고 그 사람들한테도 좋대요. 그리고 세상에도 좋은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1번 분들은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독립을 해서 내 사업체를 꾸려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 제일 좋고, 아니어도 뭔가 한 회사에서 팀장, 파트장, 임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좋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는 좀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윗자리에 앉는 순간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하고,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인재다. 그래 가지고 만약 회사 같은 데서 내가 사원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내가 1인 사업 전문직 쪽으로 빠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는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윗사람 말만 듣고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역할이면 어디든 오케이고, 그리고 1번 분들은 사업적인 재능, 돈 굴리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펜타클 카드가 10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돈을 불리고 순환시키는 재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돈그릇 자체가 크고 배포도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판 자체를 잘 까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사업도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처세하면 좋을까? 대인관계 좋은 자리 봤더니 썬더루츠 카드가 떠가지고 1번 분들은 주변에 흔들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끔은 1번 너무 차가워. 1번 너무 자기 주장이 세.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흔들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1번 분들을 자극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썬더루츠 카드는 알바트로스 카드예요. 일단 강인한 체력이랑 신체 조건을 갖추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작은 바람에 내가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커다란 피지컬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대한 바람의 흐름을 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 되라, 숲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팀원들을 케어를 하든 간에 배우자랑 소통을 하든 간에 중요한 대의나 목적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대인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각자의 감정이 휘둘려서 작은 목표에 휘둘려서 나의 주관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1번 차가워, 변했어, 이런 말들, 악플들, 사실은 1번 분들한테 흠집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 악플러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차 한번 쓱 긁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1번 분들이 자기 맘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성향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가 세? 근데 이제 그런 작은 기스들이 이 알바트로스의 궤도를 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잔바람들이. 그래서 이런 알바트로스는 오직 내가 대의랑 공정이라는 거대한 대류만 탈 뿐이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알바트로스라는 거야. 방해하는 내가 작은 뱁새 참새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뱁새 참새들의 동경을 받을 수 있는 강인한 존재라는 거를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의 매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부분이 2번 분들의 나쁜 매력인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이분들 카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좀 고요한데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 분들의 천사 같은 매력, 그리고 반대로 악마 같은 매력, 이게 두 가지를 봤는데 이 악마 같은 매력은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2번 분들한테 이 매력 때문에 휘둘린다, 그리고 2번이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런 강렬한 매력을 알아본 건데, 여기 천사적인 매력 자리에는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악마 매력 자리에는 행맨 카드, 그리고 평판 자리에는 소드 6번 카드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없이 힘을 비축해 놓는 카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힘숨찐 느낌? 그리고 뭔가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게 있든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있든 간에 내가 가볍게 바로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팔짱 끼고 조용히 입 다물고 지켜보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찰자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 파악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막 관심이 많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이 많아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산전수전 겪은 경험이나 이런저런 좀 사람들의 유형을 많이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에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쎄한데, 약간 언젠가 일 터뜨리겠는데, 뭔가 사단 나겠는데, 이런 것들이 딱 되게 예지처럼 딱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촉이 맞는 경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이 촉이 좋은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귀문관살 막 무당사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고런 느낌의 분들도 2번 분들 중에 많을 수가 있고, 로 따지면 E보다는 I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타입을 말해보자면 인프제나 인티제 약간 요런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MBTI다 반드시 이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거 2개만 뽑은 건데,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되게 넓고 강한 사람들이 2번 분들을 많이 뽑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번을. 생각하는 힘이 좀 강한 사람들, 머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타입들이 행동이 신중하고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결정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요.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당장 이 사람 좀 별론데? 이 생각이 들어도 바로 손절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제대로 못 본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겸손할 수도 있어요, 이런 타입이. 내가 언제든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마찰을 감수하거나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싸움을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지, 상대방의 미숙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포용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저랬지, 뭐 실수했을 수 있지 모르고, 약간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타인의 실수에 대한 관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크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한 타입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약간 요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큰 기대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과한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 또한 2번 분들의 성장 과정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뭐 사람 관련된 마찰이 많았거나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일찍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키카드 자리에 타이밍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같은 시간 대비 깊고 많은 양의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나의 타이밍,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잘 살지 못했거나 힘들어도 왜 나한테만 그래? 불공평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불만을 팍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어. 속도는 문제가 안 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고 있고 방향이 문제다. 약간 요런 거를 생각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내가 또래보다 좀 더 일찍 얻게 되는 사람이 2번 분들 중에 많을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에 달관한 느낌도 들 때가 있고, 또래보다 좀 더 성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2번 분들 중에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번은 현명해, 똑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특히 2번 분들의 적 같은 에너미 적 같은 경우에는 2번 분들을 음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는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속을 알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이 2번 진짜 재수없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2번 분들이 진짜 성격이 재수없어서가 아니라 좀 겁먹은 사람들의 외침 같은 거 같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겁먹은 치와와가 엄청 왕왕 짖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2번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근데 2번은 나를 뭔가 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속으로 뭔가 평가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여유로워 보이고, 근데 뭔가 2번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깎아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재수없다 인 것 같고, 그래서 2번 분들을 동물로 비유하자면 곰? 아니면 올빼미,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겉으로는 내가 크게 행동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요란한 느낌은 아닌데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어. 내심 다 알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똑똑해 보여, 현명해 보여, 소위 뭐 지적 섹시라고 해야 되나? 뭐 뇌생녀, 뇌생남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만, 소수의 적들에게는 음흉해, 음침해, 말없이 손절한다, 잠수탄다, 이런 부정적인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2번 분들의 악마 같은 매력 자리에 떠있는 행맨 카드를 봤을 때 2번 분들의 눈빛을 봤을 때 약간 좀 파악되는 느낌, 꿰뚫리는 느낌도 받고, 이게 약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조금 가스라이팅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형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냐면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대놓고 강요하는 유형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2번 눈치 보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2번 분들의 좀 마음에 들고 싶어서 좀 노력을 하게 만들고, 2번 분들의 말이 정답이다라고 느끼고, 2번 분들의 칭찬을 받는 게 뿌듯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2번 분들의 인정을 갈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번 분들한테. 그래서 약간 요상하게 이게 극대화가 되잖아요.
발현이 이상하게 되면은 사이비 종료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의 주관이 강한데 그 주관을 설명하는 나만의 논리도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뭔가 조곤조곤 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한테 내 의견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구나. 우린 갈 길이 다른가 보다. 약간 요렇게 말아버리는 애티튜드가 있는데 그게 또 묘하게 2번에 뭔가 마음에 들고 싶어지는 그걸 좀 자극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2번 분들이 신념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겉으로는 수긍은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 말이 맞아. 약간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은 고집이 세네. 근데 멋있네. 약간 요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신념이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약간 2번 분들의 악마 같은 매력. 악용하면 상대를 좀 휘두를 수도 있는 좀 나쁜 매력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악용하는 2번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하신 편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2번 분들 중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야지 약간 이런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 2번 분들의 평판 자리 보면 소드 6번 카드가 나와가지고 2번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내 갈 길 가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좀 분위기를 크게 깨는 일이 없는데 몰래 막 2번 분들 블로그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2번에 뭔가 또 다른 생각과 되게 저렇게까지 깊게 생각했었어? 약간 그런 내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항상 발전하려고 하고 내가 맞는 길로 가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2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게 너무 다행인 타입이다.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예술 쪽이나 철학 쪽으로 가도 성공할 수 있는 타입이래요. 그리고 2번 분들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크게 안 싸운대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린대요. 그게 여기 소드 6번으로 표현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동수 있는 카드여가지고 약간 이건 약간 이모병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한심하게 쳐다보고 쓱 지나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2번한테 무시당한 사람은 진짜 그 순간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경멸하는 눈빛을 못 잊는데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한테 2번 분들이 좀 찍힐 수도 있는 타입이긴 해요.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요. 다음으로 이 적들이 2번 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좀 부들부들 되는지 질투 포인트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팬들이 반대로 좀 이런 부분에 환호한다. 매력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여기 보면 질투 포인트 자리에 소드 에이스 카드가 떴고 팬들이 환호하는 포인트 자리에 헐미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은요. 약간 말없이 쭉 내가 계속 관찰하고 판단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판단이 딱 설 때가 있대요.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에 말을 딱 안 하고 손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깔끔하게. 그래서 판단이 좀 단호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1번 분들이 스스로 전 그렇게 냉혈한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차갑다. 너무 칼로 자르듯이 말을 한다. 칼 같다. 말이 날카로울 때가 있어.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2번 분들이 사람한테 정을 걷어갈 때 확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2번 분들이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과만 보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번 분들이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걸 겉으로 크게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하니까 2번 분들이 진짜 아무 타격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은 속정이 깊은 타입이고 사실 오래 두고 보면서 상대방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을 수 있거든요. 괜히 그랬겠냐고요. 2번 분들이. 웬만하면은 사람을 이해하고 계속 쭉 가고 싶어 하니까 기회를 여러 번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자꾸 선을 넘으면 그때 정리를 하는 건데 오래 고민하고 생각을 한 만큼 내가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는 거가 좀 드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빼드는 게 어렵지만 일단 빼들었을 때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번 분들이 애인에게 이별을 고할 때 좀 차가워 보일 수 있대요. 애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시간은 뭐지? 의미가 없나? 이렇게 놀랄 수 있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뒤늦게 2번한테 매달려도 웬만해서는 2번 분들의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을 수가 있대요. 왜냐면은 그동안 내가 긴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온 거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또 줬거든요. 2번 분들이.
어 이렇게 좀 2번 분들의 칼같이 자르는 모습, 똑 부러지는 모습이 적들의 눈에는 재수없어 보일 수 있어요. '쥐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뭐 판사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발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여기 팬들이 환호하는 2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 헐미 카드, 은둔자 카드가 나와서 정답을 다 알아 2번은. 약간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대는 성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조용한 걸 좋아하고, 설사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거나 완장을 찬다고 해도 쉽게 휘두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완장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오히려 경계하고 수평적인 조직이나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타입이 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 모임의 장이 되면 규칙이 생각보다 널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내가 웃으면서 프리하게 지내지만 분탕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는 내가 평소랑 다르게 칼 갖고 단호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나랑 얼마나 친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공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정하고 현명한 모습이 약간 이 은둔자처럼 현장의 느낌을 준대요. 그 지적 섹시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약간 연상미? 지혜미? 약간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의 어떠한 여유로움과 판단력을 2번 분들한테 느낀다. 2번을 뭔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후배들이 2번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느낌이어가지고 2번은 내가 모르는 정답을 알고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때 2번한테 상담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해준다. 그래서 2번을 되게 좋은 상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2번이 먼저 누군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2번한테 찾아오고 연락하고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피곤해질 수 있고, 이게 약간 깊은 숲속에, 그러니까 어두운 숲속에 이렇게 환하게 혼자 켜져 있는 캠프파이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따뜻하고 밝아지고 그래서 다들 옆으로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나는 불은 내가 아무리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해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은 고독을 좋아하지만 역설적으로 누군가가 같이 항상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분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2번 분들의 매력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까? 매력도 부작용이 있겠죠. 보면 완드 3번 카드가 떴거든요. 2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행력은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설득하거나, 근데 이런 느낌은 솔직히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들이 2번 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2번 분들 자체가 혼자서도 잘 사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드 3번 카드는 내가 미래는 되게 높게 계획을 해. 근데 동시에 행동이 조금 부족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나 연락을 기다리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누군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본 경험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가끔 적극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장애물일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연애겠죠.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아니면 소개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내가 요구를 해야 될 때, 내가 자신 있게 뭔가 요구를 하거나 그 상대방한테 자신 있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만약 내가 잘 되고 싶은 상대방이 있다면은 상대방을 너무 피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렇지 않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2번 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그걸 굳이 뽐내려고 하거나 기회를 쟁취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거나 타이밍을 기다리는 성향이 좀 더 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겠지. 약간 이렇게 겸손해서 그렇기도 하고, 굳이 난 나대지 않아도 될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나서는 게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대부분의 기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기회는 재빠른 사람한테 주어지는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회를 빠르게 잡고 싶은 입장이라면 일단 기회 잡고 생각하지, 뭐 이런 러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 2번 분들의 뒤에서 벌어지는 핫한 뒷얘기 자리에 펜타클 라이츠 카드가 떴거든요. 이 펜타클의 기사 카드는 4명의 기사 중에 가장 신중하고 느린 카드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분들은 신중해, 조심성이 많아, 하지만 실수가 없고 꼼꼼해, 항상 결국에는 옳은 판단을 해 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특히 이번 분들한테 마음이 있는 썸남 썸녀의 경우에는 약간 이번 분들이 날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가끔은 계산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 이번 분들이 솔로 탈출을 하고 싶고 저런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향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전 이미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플러팅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번 입장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좀 긴가민가한 부분을 추가해서 표현하는 거에 좀 능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공적인 일로 온 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번 분들의 매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읽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 이번 분들이 내가 타고난 이 매력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7번 썬더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이런 조용하면서 강한 매력을 잘 살리면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진중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중책을 맡기 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이번 분들의 진가를 잘 알아주는 상사를 만나면은 고속 승진을 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거나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입사한 지 몇 개월 만에 막 중요한 걸 맡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쟤 반칙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성큼성큼 빠르게 올라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사가 쟤 편애하는 거 아니야? 낙하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인간관계에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도 잘 단련을 해두면 좋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겉으로는 크게 티를 안 내요. 근데 이제 정신 차려보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막 잘 살고 있고 이런 미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떠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그냥 마냥 나랑 비슷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번 분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고서 벙찔 때가 있대요. 아니 지가 언제 저렇게 올라갈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번 분들의 모습을 보고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물려받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이번 분들이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매력을 활용해서 얻는 결과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 매력은 내 능력에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2번은 스스로의 매력보다는 내 알맹이로 승부 보는 게 진국이다라고 보이고, 다음으로 2번 분들의 매력이 가장 잘 먹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완드 10번 카드가 떴거든요. 내가 2번 좋아하는 상사 많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 힘든 사람, 혼자 버티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2번 분들이 되게 매력이 잘 먹힌대요. 잘 공략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2번이랑 같이 있으면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힘들지 않아, 나 2번이랑 짐을 좀 나눠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의지를 약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대요. 그리고 혼자서는 내가 찾기가 힘든 해결책에 대해서 2번 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주고 정답을 찾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 정신적 지주를 느끼게 된대요. 이 완드 10번은 육체적인 행동이랑 고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2번 분들이 지능캐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 육체파일 수 있어요. 육체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2번한테 부족한 행동력이랑 추진력을 이 상대방이 보완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 끌리는 거에 가깝거든요. 2번을 만나면 이 상대방한테도 좋지만 2번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뭐 윈윈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대로 2번 분들은 나랑 같은 지능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이 뭐 배우자를 찾거나 뭐 동업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은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육체파, 행동파를 찾는 게 좋다. 다음으로 2번 분들의 매력이 잘 먹힐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의외로. 약간 2번 분들은 책사 같은 게 잘 어울려요. 책사, 제갈공명. 그러니까 내 방향성이랑 판단력을 믿고 내가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타입도 결국엔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기도 해요. 자기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런 타입은 영업이 강하게 필요한 분야보다는 이미 메인스트림이 좀 강한 분야 있죠. 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이미 확보된 시장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좋을 것 같고,
혹은 행동력이 있고 대신 책임을 좀 뒤집어 쓰는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하면서 2번은 좀 책사 역할을 하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대요. 그리고 2번 분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뭔가 꽉 막혀 있고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보다는 틀이 없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스피드하게 좀 린하게 시험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스타트업 그런 혹은 1인 기업 쪽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결정권이 있는 쪽 있잖아요. 내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떠한 결제가 필요 없는 쪽. 그런 쪽이 좋대요. 약간 그 흘러가는 강한 메인스트림이 있고 거기에 내가 탄력을 받아야 행동력이 조금 크게 보완될 수 있는 성향이라서 그런데 사실 좀 편안하게 그 뇌를 빼고 살려면 틀이 있는 공적 조직도 2번 분들한테 나쁘진 않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을 위한 대인관계 조언. 어떻게 대인관계에서 처세를 해야 될까? 조언 자리에 문카드가 떴거든요. 이 문카드는 깊은 무의식이랑 내면의 사색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고 막 나대는 그런 태양이랑 반대 포지션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에너지랑 행동력을 상징하는 게 태양이라면 다른 지혜랑 사색, 기다림, 무의식, 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뜻해요. 또 감수성이랑 예술도 뜻하고 그래서 2번 분들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건 바로 깊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 중에 표현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나 자신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동력 또한 깊은 성찰과 사색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고 높게 쌓이는 게 있어야 그게 흘러넘쳐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깊은 면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은 사색에 대한 결과물. 어떤 마찰이 있어도 내가 쉽게 누구 편을 경솔하게 드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하고 양쪽 감정들을 전부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과거의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아량을 베푼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2번 분들의 이미지랑 평판을 만들고 나아가서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약간 적들의 공격에서 2번을 보호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2번 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땐 그게 침묵보다 나을 때 말을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러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굳이 분위기 띄우려고 혹은 내가 너무 조용한가 해서 필요 없이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가 지금 2번 분들의 본성이랑 성향을 좀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2번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다만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방어적이고 수동적일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3번 분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3번은 이런 조금 나쁜 매력이 있어.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 3번 분들 카드 펼치면서 느낀 부분이 양면이 있는 사람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레이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호락호락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 내가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 판을 그러니까 산을 보는 거를 좀 잘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의 플레이어로 경기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감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을 수 있고 저 지금 리더십 없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리더 자리에 안 올라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올라가면 생각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들 보시면은 기획자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상을 살기에 좋은 사람 같거든요. 요즘은 단순한 직원이나 플레이어 말고 전체 그림을 잘 그리는 기획자가 유리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3번 분들은 나의 능력을 잘 살리면 AI 시대 때 조금 커다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똑똑한 편인 것 같고 영리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혹은 사회 초년생 때는 좀 어버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판을 읽고 이 판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출세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날아다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치력을 좀 만렙까지 찍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정치에 최적화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치를 좋아하지도 않고 3번 분들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야 가능한 영역이기는 하다. 여기 보시면 키카드 자리에 호혜성 카드가 떠가지고 기본적으로 선한 기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향력도 크고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하거나 꺼드럭대거나 막 배척하거나 이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훌륭하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싫어해서 안 하는 거에 가깝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은 같이 친해지면 이득이 많은 사람 같거든요. 여기 보면 촛불이 여기저기 조금 불을 옮겨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내가 어떤 좋은 팁을 알게 되면 주변에도 여기저기 좀 알려주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내가 텃세나 정치질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알아낸 정보들을 보통 텃세 부리면서 안 알려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왜? 같이 알면 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3번 괜찮네. 이런 거 알려줬어? 이런 행동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하면서 소문이 좀 좋게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스스로는 모르는 사이에 주변 평판이 좋아질 수 있다. 여기 3번 분들의 천사 같은 매력, 그리고 반대로 조금 악마 같은 매력 알아봤는데 이 악마 같은 매력이 뭐냐면 3번 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매력,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휘둘리는 강렬하고 좀 치명적인 매력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 분들의 천사 같은 매력 자리에는 소드 9번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은 좀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고 스스로한테 좀 책임감을 지우는 성향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막 매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3번 분들이 되게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좀 약간 약코라고 해야 되나? 약한 사람 코스프레? 약간 요런 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 요게 3번 분들의 나쁜 매력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3번 분들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주변 사람들이 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본능적으로 눈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영리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영악하다라고 해야 되나? 3번 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런 면도 사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요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수능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힘든 척, 상처받은 척, 마음 약한 척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좀 과장한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찔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오늘 주제가 악마 같은 나쁜 매력이라서 물론 장점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제가 좀 영악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 3번 분들은 스스로 내가 생각과 고민이 좀 많아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강한 것 같고 성실하고 내가 당장 하는 일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는 세심함이 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3번 분들의 악마 같은 매력 자리 보면 펜타클 10번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어떤 사람들은 좀 계산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사실은 3번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야? 3번이 전체 판을 읽고 알맞게 행동을 해.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착하게 되게 잘 웃는 사람 행세를 하는데 사실 IQ가 높은 사람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겉으로 보는 것만큼 마냥 착하거나 순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기 평판 자리 보면 달 카드가 떠가지고 뭔가 3번을 알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 따뜻한 것 같은데 뭔가 가끔 냉정하고 감정적이고 뭔가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은데 가끔 계산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동시에 느낀다. 그런 걸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말하면서 되게 매력적인데 입체적인 사람이 원래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작한,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평면적인 캐릭터는 웹툰 캐릭터로도 좀 매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3번 분들은 내가 평상시엔 좀 잘 웃고 즐겁게 놀지만 사실 혼자서 좀 깊은 생각을 하는 사색하는 사람 같다라고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속으로 100을 생각을 하지만 입으로는 3밖에 안 내뱉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사람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라색을 신비로운 색의 좀 대표 주제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보라색은 양의 색인 빨강과 음의 색인 파랑이 섞여서 탄생하는 색인데 3번 분들도 약간 그런 사람 같다. 보라색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로 비유하자면은 카멜레온? 그러니까 뭔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저한테 좀 어려워요. 3번 분들 카드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동성들한테 친근함을 주는 동시에 때때로는 살짝 거리감을 줄 수도 있어요. 3번은 뭔가 같이 있으면 되게 즐겁고 친한데 가끔 좀 서늘할 때가 있어. 그리고 특히 이성들이 3번 분한테 꽂혀서 덕질하는 경우도 많대요. 약간 사람이 냉탕, 온탕을 합쳐놓은 것 같으니까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마냥 따뜻하면 방심을 하다가 마냥 또 차가우면 또 금방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데 3번 분들은 어쩔 때 온탕이었다, 어쩔 때 냉탕이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3번 분들을 쉽게 못 잊는 이성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3번 분들이랑 사귀면 쉽게 질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이성들도 알게 모르게 본인이 컨트롤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3번 분들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3번 분들의 적들이 3번 분들의 어떤 부분에 부들부들 대는지 질투를 느끼는지, 그리고 반대로 아군들, 팬들은 어떤 부분에서 환호를 하는지, 특히 이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환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면은 여기 보면 적들의 질투 포인트 자리에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3번 분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들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잘한다? 근데 이게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해, 공정해, 정당해 라는 이미지를 주면 일단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은 여론전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힘이 세거든요. 특히 회사나 이런 데서 정치질하면서 3번 분들이 좀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곤란해한대요. 그러니까 3번은 나쁜 일 하지 않아. 정답을 말해. 3번이 뭐 그랬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3번 분들이 저한테는 좀 가차없는 경우가 많아서 더 칼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3번 분들이 막 아부하거나 이런 것도 싫어하실 수 있거든요. 3번은 좀 뻣뻣해, 얄미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뒤에서 험담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적들한테는 없는 포인트여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3번 분들의 아군들이 환호하는, 특히 이성들이 환호하는 3번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완드 퀸 카드가 나왔거든요. 너무 투명하지 않나요? 이게 3번이 뒤로 자기 편은 되게 잘 챙기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뭔가 리드를 하거나 믿음직스럽게, 아니면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뭐 힘들어하는 걸 해결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차가울 때가 있는데 내 울타리 안에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이게 적이랑 아군의 시선이 완전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내 사람들한테는 좀 한없이 퍼주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 사람을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사람을 좀 만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은 찐친, 소수정예를 만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도와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혜성 카드만 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 찐친, 가족, 배우자,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좀 따뜻하고 열정적인 면이 있고, 그 부분을 경험한 주변 측근들이 그걸 자기의 특권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랑 친구인 게 너무 기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성들은 3번 분들한테 누나미, 오빠미라고 해야 되나? 연상의 매력을 좀 느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난 이거라고 생각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준다거나 뭐 방향성을 정리하고 제시해 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상대가 연상이어도 3번의 말을 좀 잘 들어야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요. 어떤 이성들의 눈에는 3번이 약간 판무파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3번 분이 남자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자들한테 좀 공감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해, 여자들이랑. 그러면서도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3번 분들을 두고 뒤에서 논의가 되는 핫한 뒷얘기가 뭘까? 자리 보면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3번 분들 보고 되게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성들끼리 열띠게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3번 분들이 좀 눈에 띈대요. 야, 3번 이런 부분 되게 귀엽지 않냐? 3번 이런 부분 좀 멋있는 것 같아. 만약 3번 분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난 이성들이 있다면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뒤에서 3번은 분명 인기가 많을 거야, 3번은 예쁠 거야, 약간 요런 훈훈할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추측성 대화를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성들의 눈에는
3번 분들이 자기 표현을 잘하고 능력자처럼 보인다라고도 해요. 3번 분들 스스로는 난 쩔인데? 난 나대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성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들의 눈에 3번은 뭔가 형광펜 칠해놓은 것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뭔가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간에 비슷한 이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해도 3번 분들이 내가 말을 조금만 해. 막 부끄럽다고 나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3번 분들이 거기서 한마디만 딱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묘하게 주변 동성들에 좀 다르다. 이성들의 시선을 좀 붙잡고 주의를 끄는 뭔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에 빛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게 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도 양면적인 카드들이 많이 떴어요. 3번 분들은. 본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 3번 분들은 빛나는 사람인데 정작 3번 분들의 내면이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부분은 음의 카드들이 많이 떠요. 여기 보시면 3번 분들의 매력 부작용 자리에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생각이 많고 신중한 것들이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 같은 경우는 내 상태나 생각을 숨기면 숨길수록 오해가 되잖아요. 3번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3번이 화났나 보네. 3번 이런 거에 관심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의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3번 분들은 사실 상대를 배려한 걸 수 있죠. 내가 느끼는 어떤 강한 충동 자체를 어른스럽게 누른 걸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부분이 때로는 자기한테 3번이 관심이 없어. 아니면 날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스스로의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감싸거나 묻어가려는 행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이 있고 잘 되고 싶다면 마음껏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면은 대중들한테는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 썸남 썸녀 혹은 연인에게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으로만 삭히지 말고 3번 분들은 뭔가 상대방들이랑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본인이 먼저 결론을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까 특히 연애를 하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이 이 매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 특이한 게 여기 조언 자리 한 장 빼고 다 전부 다 어린아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3번 분들이 좀 생각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생각을 좀 비우고 솔직하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뭐 때로는 본능이 좀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게 3번 분들의 매력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력을 내가 더 키워서 성공한 3번 분들의 미래 모습 자리에 컵 기사 카드가 떴거든요. 이 컵 기사 카드는 내가 마음이 가는 걸 억지로 막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 속도는 느릴지언정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 카드만 아이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솔직하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고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유지하되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게 내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이런 노련한 컵 기사처럼 이런 감정 자체를 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활용을 하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매력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미래의 3번은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분야를 계속 밀어붙여서 성공한 컵의 기사 카드예요. 이거는 청년의 카드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도 기본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돈이든 주변 시선이든 안락한 현실이든 간에 나 자신은 이 스트렝스 카드처럼 누르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성공을 위한 적절한 동력으로 썼을 때 진정한 자신으로서 멋지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3번 분들의 매력이 누구한테 잘 먹힐까 유형을 살펴보면 썬더시드 카드가 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야망은 있고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 근데 이제 경계심이 많고 좀 부족하고 자기 생각이 확신 없는 부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이지만 야성이 있지만 뭔가 야망도 있지만 미숙한 부류. 약간 이런 부류한테 3번이 되게 잘 먹힌대요. 3번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3번 분들이 이 상대방의 눈에 선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3번이 확답을 주거나 확신을 주는 경우에 좀 더 3번을 믿고 따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상대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속이려는 생각은 없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선한 바이브, 다 같이 잘 되려는 바이브가 있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은 타입인데. 특히 이런 타입을 회사처럼 일하는 곳에서 만나면은 약간 3번의 일관된 태도 그리고 확신해주는 언행을 보여주면은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타입에. 그래서 이런 타입을 자주 만나는 곳은 거래처나 직장일 수 있어요. 혹은 나의 상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야망은 있고 근데 확신은 없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정답을 알려줘.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3번의 매력이 되게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3번 분들이 만약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컨설팅 쪽 있잖아요. 아니면 상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 사업을 하거나 뭔가 내가 일감을 따올 때 막 경쟁 PT 같은 거 할 때 내가 명쾌하게 확신 있는 태도를 좀 강조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다음으로 3번 분들의 매력이 빵빵 터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봤더니 완드 시드 카드가 떴잖아요. 3번 분들은 사업 중에서도 좀 초기 사업에 강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업. 요런 곳들의 기획자가 가장 필요하긴 하죠. 뭔가 3번 분들은 대기업 같은 데 가도 좀 프로젝트 팀 있잖아요. 사내 TF팀, 뭐 신사업팀 이런 데서 존재감이 빛나고 진가를 좀 발휘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분야를 개척하는 파트. 아무도 확신이 없고 정답을 모르는 파트. 그래서 더더욱 호기심이랑 열정이 필요한 파트.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해. 날카로운 지성이랑 기획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 등에도 적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3번 분들의 대인관계 조언. 어떻게 대인관계에서 처세를 하면 좋을까? 자리에 더풀 카드, 바보 카드가 떴어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고 3번 분들은 주변에 내가 생각이 많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하고 프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대요. 3번이 알기 힘들어. 뭔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 멀어지는 것 같아. 가식적이야. 이런 것들이 매력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두에게 차갑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한 도시 남자. 이게 매력적인 것도 사실 내 여자한테 따뜻해야 그게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나의 상대에게는, 내 사람에게는 혹은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허당미를 보여줄 필요가 있대요. 그게 3번 분들의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대요.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 약간의 허당미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끼고 애정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연예인이 사실 뭐 실수를 한다든가 소탈하다든가 이런 갭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매력이라는 거는 동경의 구간에 있는 것도 좋지만 더욱 강력한 매력은 동질감이에요. 너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 동질감을 갖게 해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애정이 증폭되고 모질게 굴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랑 동질감을 느끼게 되니까. 인간적인 허점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냥 3번 분들이 좀 주변에 보여주는 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가끔은 그냥 마음을 터놓고 내 고민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3번을 좀 더 더욱더 심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4번 분들의 이런 부분이 진짜 치명적이야.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진짜 홀리고 뭐 약간 조금 휘둘리는 면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쁜 매력이 뭔지 적혀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4번 분들 카드 처음에 펼쳤을 때 저 웃음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키카드에 서렌드 카드가 떴잖아요. 저 이거 왜 4번 주변 분들 이성이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의미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뜻으로 4번이랑 잘 되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4번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4번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못 말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외치는 그 구조 요청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4번 분들이 좀 귀엽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약간 평범한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자, 전형적인 남자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잖아요. 유니섹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카드에서 뭔가 여성적인 느낌이랑 남성적인 느낌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냥 여성스럽고 남성스럽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긴 하잖아요. 본능이니까. 베스트셀러긴 한데 요즘은 납작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냥 여성스럽고 마냥 남성스러운 심심한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사법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순수한 느낌이 들고, 제가 보통 리딩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케이스가 약간 사범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 친구들은 같이 있으면 내가 되게 즐겁고 재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뭔가 같이 있으면은 재밌는 이벤트가 생겨. 그리고 화제거리가 생기고, 사범분들 자체가 막 까칠한 느낌은 없거든요. 카드들이 다 둥글둥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두루두루 좀 잘 지는 느낌이 있고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법부들은 같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성들은 사번 옆에서 뭔가 귀여움, 즐거움, 그리고 불안함을 느낀대요. 그 양극단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웃기고, 그러니까 이성분들한테 4번은 좀 정복이 안 되는 매력적인 이성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카드들이. 그래서 약간 4번분들 중에 특히 예체능 쪽 혹은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야, 혹은 호기심과 내가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일 있잖아요. 정해진 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수록 좋은 분야. 예를 들면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마케터, 작가, 예체능 이런 쪽을 직업으로 삼거나 적어도 취미로 가지는 사범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 없다면 이쪽 분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범분들 의외로 적성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우선 여기 사범분들의 천사 같은 매력, 그리고 악마 같은 매력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악마 같은 매력이 뭐냐면 사범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뭔가 강렬하고 휘두르는 치명적인 매력, 이런 것들로 알아봤거든요. 여기 4번 분들의 천사 같은 매력 자리에는 완드 2번 카드가 떴어요. 이 완드 2번은 실행과 호기심, 도전의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의 말 그대로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즐거운 게 있으면 언제가 됐던 결국에는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생을 좀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즐겁게 사는 타입 중에 4번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좀 나이가 잘 안 드는 동안 타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을 수 있고, 아이디어 뱅크 소리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일하는 데 중요한 건 내 감정과 내가 여기에 얼마나 이끌리느냐, 약간 요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은 거는 잘 못할 수 있는 타입이다. 죽어도 안 할 수도 있고, 억지로 시키면 좀 병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4번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좋은 게 뭐냐면은, 사모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정형화된 길, 안전한 길, 이미 정해진 길, 정답을 찾고 거기 안주할 때 사모분들은 막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약간 이런 도전을 하기가 좀 더 쉬운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좀 걱정도 자아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사모분들이 엄청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 첫인상은 약간 사본분들이 좀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4번분들의 악마 같은 매력 포인트 자리 보면 펜타클 6번 카드가 떠가지고 의외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있대요. 특히 4번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계산적이 된대요. 이게 4번분들의 좀 나쁜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뭔가 겉으로는 아하하 호호 막 이렇게 웃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은 별로네. 저 사람은 멀리해야겠다. 저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네. 이러면서 상대방을 조금 칼같이 판단하는 사모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겉모습은 딱 부들부들하고 동글동글한 마시멜로인데 딱 집으면 안에 뾰족한 뭔가 들었다는 거죠. 딱딱한 뭔가가.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 많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짓은 잘 안 해요. 만약 사범분들이 손해볼 짓을 했다? 그거는 일부러 한 거일 가능성이 커요. 뭔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내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죠. 아니면 그냥 상대방 도와주지 뭐, 혹은 뭐 이런 거 쪼잔하게 따져 이러면서 먹고 떨어져라 약간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사범분들은 모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눈치가 상당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른 척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번분들의 모습을 4번이랑 친하거나 4번을 관찰해왔던 사람이나 4번에게 관심 있던 사람은 캐치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4번이 냉정하네?
그런 모습이 있네? 이런 입체적인 면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4번에 대해서 호감이 높아지는 이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결혼 정년기 이성들은 현실적인 포인트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4번 분들의 눈동자가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떼록떼록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좀 머리를 굴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카드를 보면서 받은 대략적인 느낌이 그거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가식적이야, 이미지 관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영리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노련하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전면에 나타나진 않아요. 뭔가 딱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 그래서 4번분들의 전반적인 평판은 액티브하고 행동력이 있고 열정적인 완드 기사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4번분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에 둘 다 완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완드가 생명력이 넘치고 좀 유쾌하고 열정적이고 행동력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악마적인 매력 자리에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펜타클 투자의 카드가 나오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4번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4번이 겉으로는 웃어주고 웬만한 거 그냥 모른 채 넘어가줘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확률이 커요. 쟤 나한테 지금 실수했네. 한 번 실수. 삼진아웃.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당장 따지지는 않아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만 우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미래를 보면서 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4번이 사회에서 성공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타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막 내가 능력이 좋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반사적으로 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입은 일단 위협적인 적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처세술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타입이기도 하고, 일단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웃는 모습이 좀 예쁘다? 약간 귀엽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카드 보고. 약간 윗사람이 이뻐할 상이라고 해야 되나? 또래들도 좋아하겠지만 특히 연상의 선배들이 좀 믿고 이뻐하는 타입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4번분들의 적들이 에너미 적들이 4번분들의 어떤 부분이 좀 부들부들 되는지 질투를 느끼는지, 그리고 아군들 팬들은 어떤 부분에서 환호하는지, 특히 이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환호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적들의 질투 포인트 자리에 타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약간 적들이 4번분들 막 해코지 하려고 해. 혹은 이기려고 내가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4번분들이 딱 보여주는 어떤 모먼트 하나의 벽을 느끼는 것 같아요. 4번은 내가 못 이겨. 4번은 우리랑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어. 4번은 내가 예측했던 반응이 안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탑 카드는 형식 파괴 카드예요. 내 예상이 우르르 무너졌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왔던 빅데이터들, 내 편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4번부터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막 예측하고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4번이 빡쳐서 화를 내겠지? 이랬는데 막상 4번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여유롭던가. 그게 난 화나라고 그런 거였어? 전혀 몰랐는데? 오히려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번부들이 되게 유연하게 적들의 공격을 슝슝 피해가면은, 근데 이게 일부러 4번부들이 상대방한테 빡치라고 이 악물고 타격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타격이 없는 거거든요. 메모리 폼. 계속 형태 유지. 그래서 4번은 스스로가 상대방을 열받게 했다는 것 자체를 미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적들한테 되게 열받는 포인트가 되고, 어떨 땐 되게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가 된대요. 그래서 적들 중에는 4번 분들 보고 쟤 가식이야, 쟤 순진한 척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억측할 수도 있고, 타격 없는 척하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혼자 막 섀도우 복싱 하다가 막 제풀에 지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웃기죠? 그리고 4번 분들이 좀 생각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파격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질투심, 시기심, 벽을 느끼는 경우가 있대요. 특히 이제 4번 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결과물을 내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냈을 때 4번 분들은 그래서 다 일이 해결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적들은 내가 저 방법을 생각해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주목받고 있지? 이러면서 몰래 째려보고 있을 수 있어요. 다행인 건 4번 분들이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분들의 멘탈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다음으로 4번 분들의 팬들, 특히 이성들이 환호하는 4번 분들의 매력을 보면은 휠 오브 포춘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4번 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4번의 친근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하면 즐겁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 안 싸우고 둥글둥글한 그런 친근한 느낌? 사람 사이를 되게 잘 이어주는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약간 아이돌의 비유를 하면은 벽이 느껴지는 부류가 있잖아요. 뭐 장원영이나 카리나 이런 느낌보다는
아이유, 수지 약간 요런 느낌이죠. 뭔가 국민 첫사랑 느낌? 4번 분들이 잘 웃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좀 원만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4번이랑 같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훅 가까워지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성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4번 분들이 누구 하나만 특별하게 편애를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잘해주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 4번이 좀 부담스러워할까 봐 본인이 확 다가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4번 분이랑 좀 딥하게 친해지거나 둘만 하는 어떤 취미를 갖게 되거나 둘만 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갑자기 바짝 긴장을 하는 이성들도 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둘만의 특별함이라는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데요. 이성들이. 생각보다 틈이 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들이 있다. 그래서 4번 분들한테 낙심하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주변에 계속 맴돈대요. 그냥 일반 친구의 가면을 쓰고 왜냐면 4번 분들이 막 매몰차게 막 차내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4번 분들의 이미지가 좀 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매력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부작용 자리에 더 스타 카드, 별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이상형의 카드고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떤 비현실적인 목표, 우상화의 카드예요. 근데 뭔가 눈에는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 끝없는 희망 고문의 카드이기도 해요. 4번 분들이 막 본인이 싫은 사람을 대놓고 막 내치거나 잔인하게 말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끌어오는 느낌도 아니고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려 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태양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 주변에 공전자전하는 행성처럼 나를 대한다. 같은 거리감을 두고 뭔가 빙빙 도는데 가까워지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이성들이 받게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거리감을 조절을 잘 하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특히 어떤 이성들은 4번들한테 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뭔가 오늘은 가까워진 것 같았다가 다음날 갑자기 멀어진 것 같고 뭐 어떤 날은 나랑 특별한 일이 생긴 것 같았다가 다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 둘과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약간 이러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나? 싶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픈 건 4번 분들이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들이 좀 의도치 않은 밀당을 4번 분들이랑 혼자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어떤 이성이 갑자기 어느 날 멀어져 있고 삐져 있다가 어느 날은 또 마음 풀고 가까이 다가오고 이런 거는 4번이랑 밀당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은 느닷없이 왜 갑자기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분들 뒤에서 오가는 핫한 뒷얘기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9번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뒤에서 4번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4번 분들은 헐뜯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욕한다라기보다는 좀 4번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느낌으로 그런다고 하거든요. 4번 은근 차갑더라. 나 4번 때문에 진짜 힘들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게 유난히 4번 분들 주변에는 구설수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복작복작한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4번이라는 태양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다양한 태양계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4번 분들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좀 핫한 느낌이 있어요. 존재감이 본인도 모를 수 있지만 주변에 생각보다 상당히 퍼져 있다. 즉 영향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4번이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각종 마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분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4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사고방식이나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범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더 주변 기준에 시달릴 수 있고 참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약간 못이 좀 튀어나와 있는 거 보면 온갖 망치들이 다 그걸 두들겨서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를 나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지 않아. 다른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4번 분들이 이 매력 자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매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조언을 읽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여기 보시면 나의 매력을 활용해서 온전히 성공한 4번 분들의 미래 모습 자리에 스톨 루츠 카드가 떴어요. 의외로 미래에 성공한 4번 분들의 모습은 규칙적인 루틴을 띠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속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로우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바람 같은 삶은 자유롭지만 방임이 되고 불안정할 수 있는데, 미래에 성공한 사범분들의 모습은 나만의 안락한 울타리가 생긴 모습이 있어요. 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랑 잘 맞는 한 명의 단짝, 배우자, 뭐 아이들, 이런 나랑 잘 통하는 소수의 몇몇 찐친들. 뭐 사범분들한테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여러 명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사범분들이 안정을 느끼고 행복하려면 이런 소수 정예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범분들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면서도 사범이랑 나는 각별한 사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미래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울타리는 직장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범분들의 미래에 성공한 모습이 의외로 루틴이 잡힌 어떠한 조직 안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해서 그 시스템과 루틴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사범분들의 자유로움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로 순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원분들의 이런 매력이 좀 잘 먹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사람을 봤더니 완전 플라워 카드가 떴거든요. 4번의 매력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뜨겁고 다정한 사람들한테 잘 먹혀요. 정이 많고 내 사람 잘 챙기고 행동력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뭔가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계산을 크게 안 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뭔가 내 편 잘 들어주는 약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대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마침 4번 분들의 매력에 되게 잘 반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4번 분들이 약간 모성애랑 부성애를 자극하는 면이 있대요. 그래서 애인을 찾을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일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이런 타입이 만약 상사다, 그러면은 4번을 되게 잘 챙겨주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귀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4번이랑 궁합이 잘 맞고 매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타입이라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4번분들의 매력이 잘 통하는 분야는 어딜까 봤더니 4번 컵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좀 고여있는 분야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분야. 그래서 좀 지루한 분야, 틀, 형식 이런 게 딱 잡혀가지고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4번분들의 좀 퍼플 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변에서 다 튀고 발랄하고 이런 분야보다는 이런 좀 정적인 분야에서 4번분들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대요. 유튜브로 예를 들면은 막 대놓고 먹방 리뷰 이런 것보다는 지식 유튜브, 과학 유튜브 이런 좀 정적인 분야 있죠. 그리고 형식이 좀 정해져 있는 분야, 뭐 썸네일 형식도 비슷하고 이런 분야에 4번분들이 뛰어들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뭐 4번분들이 작가야 그러면은 다들 비슷한 클리셰를 따르는 막 로판에서 막 갑자기 독창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주제로 나타날 수 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 직장, 사람들이 큰 도전을 안 하는 직장, 이런 데서 새로운 시도를 4번분들이 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아무도 변할 의지가 없는 곳은 좀 가면은 힘들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4번분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처세할 수 있을까? 좋은 자리 봤더니 7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7번 컵 카드는 호기심이랑 다양성의 카드예요. 이것저것 내가 많이 해보는 카드고 정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두는 카드예요. 그래서 3번분들은 최대한 다양한 회사,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해보면서 한을 좀 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에는 소수정예에게 정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면 그게 곧 4번분들의 세계를 넓혀주게 된대요. 그래서 4번분들의 장점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매력도가 올라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은 그만큼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이나 사람, 일들을 좀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과 사람이 곧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 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